문 열어봐. 문 열어! 여보, 무슨 일이에요? 만지지 마. 나 하기 싫다고.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잠긴 욕실 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치매에 걸린 남편 준호의 목소리였죠.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꽉 잠겨 있었어요. 욕실 안에는 남편과 간병인 미영 단둘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간병인의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거부는 계속됐어요. 싫어. 하지 마. 은주의 심장이 쿵쾅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싫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이상했어요. 목욕할 때마다 문을 잠그고 30분씩이나 걸리고, 그런데 나올 때는 남편이 이상하게 얌전했죠. 설마 저 안에서, 도대체 저 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아내의 외침이 욕실에 울려 퍼졌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의 머리를 말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이런 일상의 루틴만큼은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서서히 저를 잊어가는 남편이지만 적어도 제 손길만큼은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머리 말려드릴게요. 남편은 평소처럼 화장대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샤워를 마친 후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어린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드라이어를 켜고 따뜻한 바람을 머리에 보내며 손으로 살살 털어주었어요. 이런 시간이 가장 평온했습니다. 남편도 눈을 지그시 감고 기분 좋아하는 표정을 짓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놀란 저는 드라이어를 놓칠 뻔했습니다. 아파. 그 사람처럼 부드럽게 해야지.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요. 저는 멈칫하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짜증과 실망, 그리고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세게 했나요? 죄송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손을 뻗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마치 제 손길을 거부하는 것처럼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간병인 선생님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김미영 선생님은 한 달 전부터 남편을 돌봐주시는 분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도 남편을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는 모습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머, 무슨 일이세요? 김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하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순식간에 얌전해진 것입니다. 아까까지 저를 밀어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남편은 김 선생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그 사람. 그 목소리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온화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질투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서운하다고 하기엔 남편이 치매 환자라는 현실이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드라이어를 받아들고 남편의 머리를 말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놀림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깃털이 스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세심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제가 그렇게 해드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하는 게 좋으세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표정이었거든요. 머리 말리기가 끝나자 김 선생님은 빗을 들어 남편의 머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김 선생님의 손놀림을 따라 하듯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반응이 단순히 간병인을 편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 혹시 저희 남편이 평소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김 선생님은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종종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특별한 의미는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대답에 완전히 수긍할 수 없었어요.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오후에 있었던 일을 곰곰 생각해 봤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밥을 잘 드셨습니다. 김 선생님이 떠난 후에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가끔씩 허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여보,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사람 참 좋더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김 선생님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간병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남편이 잠든 후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머리를 말려드릴 때와 김 선생님이 해주실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빗을 발견했어요. 제가 평소에 쓰던 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빗이 부러져 있었어요. 언제 부러진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빗을 주워들며 오늘 오후 남편의 반응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아파. 그 사람처럼 부드럽게 해야지. 남편이 말한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김 선생님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치매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서 나온 말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 담긴 간절함은 단순한 착각으로 보기에는 너무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이 오시기 전과 후의 남편 표정, 말투, 행동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 선생님이 남편의 머리를 빗겨주시는데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에 젖은 듯한 눈물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아저씨? 김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에게 김 선생님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변화, 김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반응, 그리고 제가 느끼는 묘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남편이 치매에 걸린 후로 저도 많이 민감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남편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진실을 찾아낼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오신 지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밤에 돌아다니는 일도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이 목욕을 싫어하게 된 것쯤으로 여겼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종종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반응이 단순한 거부감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여보, 목욕하러 가요. 제가 말하면 남편은 갑자기 경직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무서운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숨도 거칠어지고 손도 덜덜 떨렸습니다. 과호흡 증상까지 보이는 날도 있었어요. 싫어, 싫어. 남편은 고개를 격렬하게 저으며 욕실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면 더욱 심하게 저항했어요. 한 번은 제 손을 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 순한 남편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 오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저씨, 목욕하러 가실까요? 김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저에게 보인 극렬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더 이상한 것은 김 선생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남편과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문을 닫고 철컥 소리가 나도록 잠그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갑자기 뛰쳐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다른 간병인들은 보통 문을 열어두거나 살짝 닫아두기만 하는데 김 선생님은 항상 완전히 잠갔거든요.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욕실 문고리를 잡아당겨 봤습니다. 정말로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는 물소리와 함께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저씨?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 사람 불러.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그 사람이 또 나왔거든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김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요? 아저씨, 진정하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애틋하고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을 정말로 아끼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목욕이 끝날 때까지 저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문이 열렸어요. 남편은 깨끗하게 씻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도 미소를 지으며 나오셨지만 왠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어요. 수고하셨어요. 제가 인사하자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저씨가 오늘은 많이 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목욕하는 동안 들린 남편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욕실 수건 정리 방식이 바뀐 것이었어요. 저는 항상 수건을 반으로 접어서 선반에 놓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건이 돌돌 말려서 바구니에 들어 있었어요. 김 선생님, 혹시 수건 정리를 다르게 하셨나요? 제가 물어보자 김 선생님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습관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 선생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정리된 수건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대신 남편의 다른 행동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 뒤를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김 선생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김 선생님이 거실에서 정리를 하면 남편도 거실에 있고, 김 선생님이 부엌에 가면 남편도 부엌으로 갔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밤이었어요. 새벽 2시, 3시쯤 되면 남편이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비누 냄새가 나. 처음에는 꾸매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 비누 냄새, 좋은 냄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잠꼬대를 했어요. 미안해, 그때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깨우려고 했지만 깨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이번엔 지켜줄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말하는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뭔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밤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을 보는 순간 표정이 환해졌어요. 왔구나. 남편의 목소리에는 정말 반가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도 남편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픈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이 또 목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욕실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으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저씨, 물 온도가 괜찮으세요? 응, 좋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목욕시켜 드릴 때는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였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돌아와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돌아와줘서라니 무슨 뜻일까요? 김 선생님과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선생님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조용히 말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지켜줄게, 약속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과 김 선생님 사이에는 분명 과거가 있다는 것을요.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목욕이 끝나고 나온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김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후에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김 선생님이 남편의 옛 연인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관계였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또 남편의 잠깨대 소리에 깼습니다. 그 사람 손이 참 따뜻해, 예전처럼.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김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혹시 오해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이대로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의 변화가 너무 뚜렷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알아야 했어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김 선생님이 오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을 깨우려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왼쪽 팔에 퍼런 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크기도 꽤 컸고 색깔로 봐서는 며칠 된 것 같았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어디서 다쳤어요?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오시자 저는 바로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우리 남편이 어디서 다친 걸 아세요? 팔에 멍이 있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잠깐 남편의 팔을 살펴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어제 욕실에서 미끄러지셨어요. 제가 잠깐 수건을 가지러 나간 사이에 혼자 일어서려다가 넘어지셨더라고요.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욕실 바닥은 미끄러우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제 목욕 후에 남편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큰 멍이 생길 정도였다면 아파했을 텐데요. 그때 많이 아파하시지 않았나요? 치매 환자분들은 통증을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래서 모르셨을 거예요. 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며칠 후, 이번에는 남편의 무릎에서 또 다른 멍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무릎 안쪽에 손가락 자국처럼 생긴 멍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멍치고는 모양이 이상했거든요. 또 욕실에서 넘어지신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요즘 아저씨가 욕실에서 자꾸 일어서려고 하세요. 제가 아무리 조심하라고 해도.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넘어진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멍의 위치나 모양도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의 목욕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지켜봤어요. 혹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저씨, 목욕하러 가실까요? 김 선생님이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수건을 준비해서 김 선생님에게 건넸어요. 이 수건 쓰세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에서 수건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싫어. 그 사람 거 가져와. 남편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거부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김 선생님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제가 다른 수건 가져올게요. 김 선생님이 다른 수건을 가져오자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김 선생님과 함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문은 꽉 잠겼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말한 그 사람 거는 무슨 뜻일까요? 김 선생님이 가져온 수건과 제가 준 수건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목욕이 끝나고 남편이 나왔을 때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김 선생님의 손등을 애절하게 매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김 선생님의 손을 잡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김 선생님도
남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슬프면서도 그리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추억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CCTV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욕실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요즘에는 정말 작은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환풍구나 벽면에 숨겨서 설치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혹시 김 선생님이 남편에게 해롭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카메라가 도착한 건 3일 후였어요. 생각보다 정말 작았습니다. 동전 크기 정도였어요. 설치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자석으로 붙이기만 하면 됐거든요. 김 선생님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욕실 환풍구 위쪽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아래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했어요. 설치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김 선생님을 의심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남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첫 번째 촬영이 시작됐어요. 남편의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휴대폰 화면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에는 김 선생님이 남편을 도와 욕조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 선생님이 남편의 머리를 감겨주는 모습이 정말 부드럽고 세심했던 것입니다. 마치 소중한 사람을 돌보는 것 같았어요. 전혀 폭력적이거나 거친 행동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 선생님이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눈을 꾹 감으며 깊은 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평소와 달리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김 선생님에게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기색도 거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김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 목걸이 하고 있었지?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하는 목걸이가 무엇인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깊은 애정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눈을 질끈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그 기억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짓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과 김 선생님 사이에는 분명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목욕이 끝나고 두 사람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선생님의 손목을 자세히 봤어요.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 같았어요. 선생님, 손목 다치셨네요? 김 선생님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더니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말하지 못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 것이 옳았다고요. CCTV를 설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같이 영상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일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김 선생님은 정말로 남편을 성심껏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오늘도 남편의 목욕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앉아 있으면서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지켜봤어요. 이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김 선생님과 남편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김 선생님은 평소처럼 남편을 도와 욕조에 들어가게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약간 경직된 모습을 보였지만 김 선생님의 부드러운 말에 점점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저씨. 천천히 하세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돌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욕조에 앉아 김 선생님이 머리를 감겨주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평소 제가 그렇게 해드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선생님이 갑자기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장가 같은 멜로디였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별빛이 내리는 밤에 너를 생각하며. 김 선생님의 노랫소리에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표정을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김 선생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럽고 애틋해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이 노래 좋아했잖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노래를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그런 기억은 없으셔야 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너 목걸이 하고 있었지. 남편이 김 선생님의 목 부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반사적으로 자신의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손길이었어요.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지켜준다고 한 걸까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결혼 후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일까요? 김 선생님은 눈을 질끈 감으며 대답했어요. 아저씨, 그 기억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어요.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도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로. 김 선생님의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욕실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작은 목걸이 같았습니다. 아마 김 선생님의 것인 것 같았는데 언제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너 거야? 김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목걸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남편의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쁘다. 예전에도 이런 거 했었지. 남편의 말에 김 선생님의 손이 떨렸어요. 목걸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착각이세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비가 왔었어. 우산도 없었고, 내가 우산 씌워줬었지. 김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욕이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렸어요. 김 선생님은 평소처럼 남편을 씻겨주었지만 손길이 더욱 조심스럽고 애틋해 보였습니다. 마치 부서질 것 같은 것을 다루는 것처럼요. 남편도 김 선생님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며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어요. 목욕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남편이 다시 김 선생님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지켜줄게. 약속해. 그 말에 김 선생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해요. 제발. 김 선생님의 간절한 목소리에 남편도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애틋했습니다. 목욕이 모두 끝나고 두 사람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하며 집을 나가셨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김 선생님이 나간 후에도 한동안 현관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여보, 뭘 보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자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본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편과 김 선생님 사이에는 분명 특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김 선생님을 바라보는 그 애틋한 눈빛,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보이는 그리움 가득한 표정. 저는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남편의 말들을 부정했지만 그 반응 자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특히 목걸이를 볼 때의 표정, 남편이 과거 이야기를 할 때 보인 감정들이 너무 진짜 같았어요. 혹시 김 선생님이 남편의 옛 연인인 걸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관계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폭력이나 학대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김 선생님은 남편을 정말로 소중하게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들은 기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보며 새로운 감정이 들었어요. 그동안 치매에 걸린 불쌍한 환자로만 바라봤는데 오늘은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는 한 남자로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자세히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관찰했어요. 남편이 김 선생님을 보는 눈빛, 김 선생님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어제 영상에서 본 것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상황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의 평온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직접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일단은 CCTV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더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CCTV를 통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이후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영상을 확인하며 단서를 찾으려고 했어요. 남편과 김 선생님 사이의 대화,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목욕 중에 김 선생님에게 구체적인 과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 첫 만남에 대한 기억, 함께 들었던 음악까지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단순한 치매 환자의 착각으로 보기 어려웠어요. 김 선생님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남편이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변했어요. 마치 정말로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듯이요. 오늘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김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저는 남편의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평소에는 건드리지 않던 깊숙한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세 번째 서랍 맨 아래쪽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편지들이 들어있었어요. 모두 다른 사람의 필체로 쓰여진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사랑하는 준호에게 오늘 당신이 부른 그 노래 정말 아름다웠어요. 별빛이 내리는 밤에 너를 생각하며. 바로 김 선생님이 남편에게 불러줬던 그 자장가 가사였습니다. 편지 끝에는 작은 글씨로 영원히 사랑하는 미영이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름이 김미영이었거든요. 설마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까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어요. 다른 편지들도 모두 같은 필체였습니다.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달콤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편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이었어요. 준호야,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때인 것 같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사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 당신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야 해. 나도 내 길을 가볼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편지를 읽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에게 과거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이름이 김미영이라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고 김 선생님이 지금의 나이라면 그때는 너무 어렸을 테니까요. 계산해보니 그 편지들이 쓰여진 시기에 김 선생님은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갓 태어난 아기였을 거예요. 그때 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편지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을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자세히 관찰했어요. 코 모양, 눈매, 입술선. 혹시 누군가와 닮은 점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특별히 남편과 닮은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의 목욕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CCTV 화면을 지켜보며 더욱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욕실에서 김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낸 것이었어요. 흑백 사진처럼 보였는데 남편이 볼 수 없는 각도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김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마치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 남편의 목욕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남편이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입던 하얀 원피스 정말 예뻤어. 머리도 길었고 늘 책을 들고 다녔지. 김 선생님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그 기억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듯이요. 아저씨, 그분은 이제 없어요. 김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이제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목욕이 끝나고 김 선생님이 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직접 물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따라왔습니다. 목걸이 그 노래 다 뭐예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보자 김 선생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욕실에서 사진도 보셨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말하는 그 과거 이야기들. 선생님은 다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대체 넌 누구예요?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인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의혹이 모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대체 뭐가 죄송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말해봐요. 그분 딸 맞아요.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아저씨와 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김미영이에요. 아저씨의 첫사랑이었던. 저는 주저앉으며 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편지들의 내용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이 보여준 모든 행동들의 의미도요. 그럼 당신이 우리 남편이 네, 딸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모르세요. 어머니가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김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그 사람, 마지막만큼은 지켜주렴이라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를 어머니로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더욱 충격받았어요. 남편이 치매로 인해 김 선생님을 첫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아저씨는 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시는데. 김 선생님이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어머니의 것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일기예요. 여기 쓰여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상황이 버린 거야라고. 저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정말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긴 글들도요. 어머니는 평생 아저씨를 사랑하셨어요. 결혼하시고 나서도.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장식장에서 오래된 결혼 사진을 꺼냈어요. 행복해 보이는 신혼 시절의 저와 남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조차 다르게 보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남편을 돌보신 이유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분이 어떤 분인지.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냥 한번 보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너무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노도 들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피해자 같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조용히 물어보자 김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만두겠어요. 이제 그만. 하지만 저는 김 선생님이 떠나는 것이 정답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김 선생님이 큰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김 선생님도 남편을 진심으로 돌봐주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결혼 사진들을 모두 꺼내놓고 바라봤어요. 신혼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조차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남편의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치매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이분이 부인이세요. 저는 이제 가야 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이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아저씨가 밉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멈칫했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자신만 행복하게 살았으니까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미워할수록 더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평생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김 선생님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김 선생님을 남편을 빼앗으려는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녀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엄마는 아저씨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김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을 버린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는지. 저는 복도에 떨어진 가방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김 선생님의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있을 텐데 제가 함부로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를 직접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왜 엄마가. 김 선생님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김 선생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치매로 인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만 김 선생님에 대한 애착은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 따뜻해, 좋아. 남편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김 선생님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고 30년이 지나도 그리워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김 선생님. 제가 조용히 부르자 김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엄마. 어떤 사람이었니?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예쁜 분이셨어요. 마음도 착하시고. 김 선생님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표정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좋아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진 속 여성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김 선생님과 닮은 점들이 있었어요. 아저씨가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 확실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사진을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어디서? 남편의 손이 사진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남편에게 건넸어요. 미영아, 미영아. 남편이 사진을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에게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유일한 위안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김 선생님이 남편의 손에서 물 온도를 확인하는 모습을 봤어요. 37도 정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맞춰주던 온도보다 조금 높았어요. 이 온도를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물어보자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일기장에 써 있었어요. 아저씨가 뜨거운 물을 좋아한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김 선생님이 남편을 돌보는 방식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수건 정리법부터 목욕 온도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제대로 몰랐나 봐요. 제가 씁쓸하게 말하자 김 선생님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부인께서도 아저씨를 사랑하시잖아요.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남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사진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남편의 속삭임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세 사람이 어떻게 지내야 할지. 분명한 것은 김 선생님을 무작정 내쫓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에게는 그녀가 필요했고, 그녀도 남편을 통해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떨어진 가방을 다시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현명하게 생각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어젯밤 김 선생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떨어진 가방을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그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7시에 남편의 목소리에 깼어요. 그 사람 어디 갔지? 왜 안 와? 남편이 거실을 돌아다니며 김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중요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제가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남편은 계속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사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올 거야? 남편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 선생님이 다시 올 거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오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여보, 일단 밥부터 드세요. 하지만 남편은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현관 쪽만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가끔씩 문 쪽으로 걸어가서 문고리를 잡아당기기도 했어요.
오전 9시가 되어도 김 선생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왔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남편의 불안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디 갔어? 왜 안 와? 남편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김 선생님을 내쫓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10시쯤 되어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 김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던진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를 눈치 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왔구나. 왔구나. 남편은 김 선생님을 보자마자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까지의 불안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김 선생님을 다시 내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김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그렇게 화를 냈던 제가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의외였나 봐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남편이 당신을 너무 찾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남편의 상태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들어오자 남편은 정말 기뻐했어요. 김 선생님의 주변을 맴돌며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어요. 김 선생님 앉으세요. 얘기 좀 하죠. 저는 김 선생님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제의 감정적인 충돌 이후에 서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제가 먼저 사과하자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부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셨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남편은 김 선생님 곁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며칠 동안 보이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같이 지켜줄까요? 남편을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김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남편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도 남편을 통해서 어머니와의 인연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김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부터 저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남편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역할을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식사 시간이었어요. 김 선생님도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김 선생님이 물어보자 저는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떠올렸어요. 삼계탕 어때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좋아요. 저도 엄마한테 배운 삼계탕 레시피가 있어요. 우리는 함께 부엌에서 삼계탕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이 가져온 레시피는 제가 알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는 여기에 대추를 더 많이 넣으셨어요. 그리고 생강도. 아, 그래요? 저는 보통 인삼을 더 많이 넣는데 두 가지 방식을 합쳐서 새로운 삼계탕을 만들었어요. 남편의 첫사랑이 좋아하던 방식과 제가 30년 동안 해오던 방식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삼계탕이 끓는 동안 우리는 남편의 목욕 루틴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보통 몇 시에 목욕을 시켜드리세요? 오후 3시쯤이요. 그때가 아저씨가 가장 안정되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요? 저는 저녁에 시켜드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나 봐요. 김 선생님을 통해 저는 남편에 대해 몰랐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남편의 습관들,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까지 말이에요. 수건도 이렇게 돌돌 말아서 놓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엄마 일기에 써 있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습관이라고. 저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김 선생님의 어머니가 몇 년 사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을 정말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계탕이 다 끓었을 때 우리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은 두 여자가 양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번갈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남편이 삼계탕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만드니까 더 맛있나 봐요. 김 선생님의 말에 저도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맛이었거든요. 식사 후에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산책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혼자서는 데리고 나가기가 힘들어서 자주 못했었거든요. 아저씨, 산책 나가실까요? 김 선생님이 말하자 남편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남편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까지 가는 길에 남편은 계속 두리번거리며 즐거워했어요. 가끔씩 저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을 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둘이 닮았다. 저와 김 선생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닮았다고 하기에는 외모가 많이 달랐지만 아마 남편을 돌보는 마음이 비슷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정말요?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따뜻해. 둘 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우리 두 사람 모두가 따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공원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산책 후에 기분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 목욕은 어떻게 할까요? 김 선생님이 물어보자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같이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으로 저와 김 선생님이 함께 남편의 목욕을 도와드렸어요. 김 선생님이 머리를 감겨드리는 동안 저는 수건을 준비하고 제가 몸을 씻겨드리는 동안 김 선생님이 물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이 함께 돌봐주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혼자서 남편을 돌볼 때보다 훨씬 수월했고 남편도 더 편안해했습니다. 목욕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어요. 시간을 나누어서 돌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선생님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상태, 우리 각자의 생활 패턴,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루틴들을 고려해서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자 김 선생님이 집에 가려고 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김 선생님이 인사하자 남편은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극도로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김 선생님을 배웅하며 말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떠난 후 남편과 저는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전과 달랐습니다.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응, 좋아. 가족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족 같다는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들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김 선생님과 함께 남편을 돌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함께 해낼 수 있었고 남편도 더 행복해 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김 선생님과 경쟁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함께 남편을 돌보는 동반자가 되니까 훨씬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으로 맺어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 말이에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과 함께 남편을 돌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갈아 가며 남편을 돌보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해 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김 선생님을 알아보고 반가워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어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으려고 했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김 선생님이 남편의 이마에 손을 대며 물어봤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체온도 평소보다 높았어요. 병원에서는 치매가 말기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알아보기도 힘들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온 날 밤, 저와 김 선생님은 거실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김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이 온 덕분에 남편이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위로하려고 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정말로 남편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24시간 교대로 남편 곁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혼자 두기가 무서웠습니다. 김 선생님은 밤에, 저는 낮에 남편을 돌봤어요. 남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음식도 거의 못 넘기고 물조차 삼키기 힘들어했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중얼거리는 말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돌봤어요. 김 선생님은 남편에게 평소 좋아하던 노래를 불러줬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반응은 없었지만 혹시나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했어요. 어느 날 새벽 김 선생님이 급하게 저를 깨웠습니다. 부인, 빨리 오세요. 저는 서둘러 남편 방으로 뛰어갔어요. 남편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도 가쁘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어요. 119 불러요. 저는 김 선생님에게 소리쳤고 김 선생님은 즉시 전화를 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우리는 남편 곁에서 안전한 자세로 눕혀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이 시작된 것 같다고 했어요. 치매 말기 환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합병증이라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도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집에서 돌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물어보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하지만 저는 남편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병원보다는 익숙한 집이 남편에게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김 선생님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저도 집에서 돌보고 싶어요. 제가 간병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집에서 남편을 돌보기로 했어요. 산소 공급기와 필요한 의료 장비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남편 방에 설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조금 더 안정되어 보였어요.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세심하게 남편을 돌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갑자기 눈을 또렷하게 뜬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의식이 흐릿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주 동안 듣지 못했던 또렷한 목소리였거든요. 여보,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인식이 있는 눈빛이었어요. 고생 많았다.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나 평생 미안했어.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김 선생님도 방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김 선생님을 발견하고는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너도 와봐.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갔어요. 남편은 김 선생님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이 딸, 맞지? 남편이 물어봤을 때 김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김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닮았다. 정말 닮았어. 남편의 말에 김 선생님이 더욱 울었어요. 미안해. 너희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남편이 김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도 이해하셨어요. 행복해라. 남편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너도, 엄마도 행복해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남편 곁에서 밤새 지켰어요. 가끔씩 손을 움직이거나 작은 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남편의 숨소리가 완전히 멈췄어요. 너무 평온한 모습이어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와 김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남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을 때 김 선생님도 조용히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김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남편의 기억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선생님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제가 말하자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이제 부인이 가족이에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김 선생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배웅해 주러 왔어요.
저와 김 선생님은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김 선생님이 누군지 궁금해했지만 가족이라고 소개하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남편을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김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저 사람의 기억을 지켜주자.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날부터 저와 김 선생님은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김 선생님은 계속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고 저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가끔씩 들어가서 정리하고 남편이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도 어머니의 사진을 그 방에 놓았어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 같았어요. 질투나 원망 대신에 이해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우리는 남편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작은 추모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남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자리 말이에요. 김 선생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요. 어느 날 저녁, 저와 김 선생님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부인, 감사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남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안하게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기억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여자는 그 기억을 지키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이 원했던 것도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남편과 김 선생님의 어머니도 우리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